안녕하세요. 책을 담다 북초이스입니다. 여러분은 메타버스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저는 메타버스 책을 읽기 전에 지난해 제페토 앱을 소심하게 다운받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시기 핫한 음악과 춤이 있었는데요. 그걸 동시에 입히고 제 SNS 플랫폼에 올리는 작업까지 그냥 호기심에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프렌드 모임에는 참여 신청을 하고요. 2회 각각 다른 주제로 참석해 보았습니다. 아바타 꾸미기, 어릴 적 종이 인형 옷 갈아입히는 그런 놀이 다른 듯 비슷했습니다. 제주 동호회 발을 담그던 프리첼 시기도 있었는데 그 아바타 생각이 났거든요. 이 책에서도 프리첼 이야기가 나오길래 반가웠습니다. 싸이월드 집 꾸미기 그 전초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쭉 유지됐었어야 했는데 재오픈한 싸이월드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경험에서는 버벅거리긴 했지만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무엇보다 막 웃느라고 모임 이렇게 리더하시는 분의 얘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다수가 아마 저처럼 처음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오신 것 같았어요. 아바타 캐릭터들이 막 돌아다닌다거나 느닷없이 제자리에서 뛰거나 인사를 한다거나 해보신 분들 뭔지 아시죠? 다양한 기능을 눌러보느라고 각 캐릭터들이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재밌고 웃기더라고요. 막 웃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이 신기함, 현실 공간에서 그러면 어떻겠어요? 상상할 수 없죠. 맴매 맞죠, 맴매. 네, 짧은 시간이지만 가상 공간이 주는 이 특별함, 자유로움, 참 매력있고 이끌리면서도 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경험. 저도 처음엔 이 모임에 방해될까봐 앉아만 있다가 과감하게 막 따라서 버튼을 눌러봤거든요. 모임 주도하신 분들도 아마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고 그 시간들을 이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X세대로서 아날로그 감성이 짙은 40대 후반 아줌마였습니다. 중년의 시기에서 이 메타버스를 바라보는데 그리 낙관만 하기에는 좀 아직 잘 모르겠고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가상의 현실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제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배틀그라운드 등등등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잔소리가 들어갑니다. 아들은 한때 마인크래프트나 틱톡에도 한참 빠져 있었고요. 유튜브나 휴대폰, 아이패드, 컴퓨터 속에서 지금 놀이를 하는 ZG세대입니다. 팬데믹 코로나와 함께 줌 수업으로 2년 동안 학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지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교육 현실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의 교육이라든가 메타버스 안에서의 대학, 그 개념은 학부모 입장에서 사실 거부감이 많이 듭니다. 100% 메타버스 세상을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솔직하게 아직 무리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포켓몬고 만렙까지 2계정 완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게임을 하느라고 발 아프게 참 많이 걸어도 봤습니다. 저는 나이언틱의 잉그레스라는 땅 따먹기 게임도 만렙 전 단계 15레벨까지 해봤거든요. 증강현실 게임인데요. 불과 2년 전까지 열심히 해왔었던 게임인데 이것과는 또 다른 초월 세계, 메타버스의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착륙하고 정착하는 시기라고 봐야 할까요? 외면할 수 없는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적응해 볼까 고민이 적잖이 듭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아바타라는 용어와 함께 처음 사용됐다고 하죠. 가상현실과는 또 다른 초월 세계의 메타버스가 움직이는 육체의 존재, 부캐의 개념과 함께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낯선 단어의 플랫폼입니다. 상점벽해의 세상 속에서 메타버스라고 이세한 교수님은 표현을 했죠. 참 빠르게 바뀌어가는 메타버스 세상인데요. 소비의 상상력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포트나이트에서 아주 유명한 포텐터즈는 기록을 세웠었죠. 트래비스 스캇의 총 45분 가상 콘서트가 1분당 5억 원의 수입에 달하는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 약 220억 원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트래비스 스캇을 검색해 보니까 지난 11월 공연 압사 사고 때문에 잠시 자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가를 초월한 가상과 현실이 있는 마케팅 효과로 디지털 진품 증명서 NFT, 대체 불가 토큰의 실현 가능한 미래를 핑크빛으로 물들게 하고 있는 메타버스.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디지털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메타버스는 무슨 기능을 담당하며 어떤 삶의 의미를 줄까요? 이 책에서는 메타버스의 특징 7가지 트렌드 메타피아로 기술하고 있었는데요. 유토피아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메타피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멀티 아바타, 확장 경제, 쌍방향 상호교류, 익명성, 플레이 미션, 유사현실, 동시성.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부동산이나 쇼핑, 커머스,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등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메타버스로 옮겨졌을 때 그 무한한 잠재력의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반대편의 역기능도 따라오겠죠. 비롯되어질 역기능에 대한 보완과 대비책이 같이 꼼꼼하게 준비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 속의 모든 개념들을 다 소화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보다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재밌게 집중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2030년이면 6G가 구현될 거라고 합니다. 5G가 지금 완전 실용화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4G LTE보다 5G가 데이터 용량이 1000배, 속도가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입니다. 그 5G의 기록을 갱신하는 6G가 2030년에 도달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판도가 달라지겠네요.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적응해 가겠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문학 관점의 메타버스 비즈니스 분석이라든지 메티즌으로서 협력하는 수평적 통합 구조의 메타톤적 접근 방식이라든지 메타버스의 변동성을 의식한 저자 이시안 교수님의 성공 방식 해법에서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알아채고 스며들고 반응해라. 본격적으로 정말 뛰어들어야 하는 내년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메타버스 네이티브의 조건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자세에 따라 좌우된다. 지금 일단 시작하고 돌아오는 피드백을 보면서 수정하는 것이 성공 방식이다. 기술과 상황이 급변하는 미국화 시대, 변동성, 불확실성, 복합성, 모호성까지 다 수반하는 메타버스. 바다보다 더 드넓은 온 우주만큼 거대한 메타버스 항해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제안하는 이시아님의 메타버스의 시대였습니다. 뒤로 갈수록 있는데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에 어떤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 메타버스 생존 전략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챕터 6강도 좀 더 깊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호기심을 따르고 듣고 말하고 만들어보고 알아채고 스며들고 반응하기까지 참 알찼습니다. 정성 어린 조언들을 들은 것 같아서 에너지를 충전받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시안 교수님의 유튜브 시안책방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 영상 낭독은 생략했습니다.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메타버스 매트이즌으로서 프론티어의 중요한 조건, 이 흐름을 타고 호기심을 따라가 보는 건 어떠세요? 미래의 부와 기회를 선점하는 7대 메가 트렌드, 이시안 교수님의 메타버스의 시대, 이 책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나이돌픈과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책을 담다 북초이스였습니다.